자, 교과서 71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자, 교과서 71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 구미에 살고 있어서 해안에 대해서 잘 모르죠. 뭐 놀러나 가봤지 솔직히 해안을 자세하게 관찰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먼저 우리나라는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죠. 동해안과 서남해안의 해안선이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밑에 사진을 보듯이 동해안은 굉장히 단조로운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서남해안은 섬이 되게 많고요. 해안선의 모양도 굉장히 들쑥날쑥 이렇게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자, 여기는 이제 서남해 부분에 목포와 여기 증도가 있는 여기 신안 지역인데요. 섬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섬들이 어떻게 여기 이제 진도네요. 섬들이 이렇게 왜 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반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데를 우리가 또 반도라고 해요. 한반도라고도 하지만 이런데 태안반도, 뭐 고흥반도 이런 식으로 반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 만도 많이 있죠. 이렇게 복잡한 해안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해안은 여기 보듯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서남해안에 비해서. 자, 어떻게 이렇게 다른 해안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지반의 운동과 해수면의 변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무슨 말일까요? 지반의 운동이라고 한다면 바로 신생대 제3기에 있었던 무슨 운동이에요? 네, 경동성 요곡 운동이죠. 자, 그러면서 바로 태백산맥이나 함경산맥 같은 큰 산맥들이 만들어졌죠. 그것이 해안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변동, 자, 내려와 볼까요? 해수면 변동 언제 있었어요? 신생대 제4기에 있었습니다. 그쵸? 이때 빈기가 있었고 지금은 현재 후빈기라 그랬죠. 후빈기가 되면서 해수면이 어떻게 됐어요?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었죠.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1차 산맥과 평행하게 해안이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서남해안은 이런 태백산맥에서 서남 쪽으로 뻗어 있는 그곳에 골짜기 속으로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가 많이 됩니다. 자, 골짜기가 뭐가 돼요?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산지가 뭐가 됩니까? 반도나 섬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이 됩니다. 이렇게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가서 복잡한 해안을 우리가 무슨 해안이라고 불러요?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손을 찍어 봤어요. 자, 선생님의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태백산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융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 태백산맥과 동해의 해안이 나란하게 가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해안이 만들어져요? 단조로운 해안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태백산맥에서 이렇게 서남쪽으로 뻗어 있는 산지가 있습니다. 이 산지 사이에 골짜기가 있고 이런 골짜기로 바닷물이 상승하면서 침수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복잡한 들쑥날쑥한 리아스식 해안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동해안과 서남해안의 해안선의 형태가 다른 이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 우리 한번 교과서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런 복잡한 해안을 가진 서남해안이 동해안보다 탁월하게 발달할 수 있는 지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리고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런 것들도 여기 지금 내용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지 한번 우리 모둠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해봐요. 자, 그리고 해안 지형이 만들어지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 요인에는 세 가지를 크게 보고 있는데요. 연안류, 조석, 조류가 있습니다. 자, 이 파랑이 우선 있죠. 이 파랑이 연안류를 만드는데요. 파랑이 또한 침식을 해서 또 암석해안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파랑이 퇴적작용도 하게 돼요. 자, 특히 연안류라고 하는 해안선과 평행하게 흐르고 있는 그 해안과 가까이 흐르는 해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연안류라고 합니다. 이런 연안류가 바로 해안에 밀려온 모래나 자갈들을 운반하고 퇴적하면서 여러 퇴적 지형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속초인데요. 속초 앞쪽에 이렇게 방파제 같은 이걸 우리가 헤드랜드라고 합니다. 이런 헤드랜드를 만들었더니 자, 이 앞쪽으로 뭐가 흐른다고요? 연안류가 흐르면서 이쪽으로 이제 모래가 많이 퇴적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해수욕장에 놀러 가게 되면 이렇게 놀다 보면 튜브를 타고 있으면 이렇게 내가 어느 한 방향으로 떠내려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안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석, 그 다음에 조석으로 인한 조류, 밀물과 썰물이죠. 이런 밀물과 썰물의 흐름에 의해서 많은 물질들이 퇴적이 되죠. 그리고 만들어지는 지형이 바로 갯벌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썰물대 드러나 있는 갯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안선의 모양에 따라서 돌출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곳이라고 하고요. 들어간 곳을 우리가 만이라고 하죠. 이런 곳과 만은 위치에 따라서 곳은 많은 침식을 받게 돼요. 파랑이 와서 계속 때리면서 침식을 하죠. 그러면서 무슨 해안이 만들어집니까? 돌이 튀어나와 있는 암석 해안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암석 해안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만은 움푹 들어간 곳이어서 파랑에 오히려 퇴적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서 모래 해안을 만들고 이런 모래 해안을 우리가 이렇게 해수욕장으로 이용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파랑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곳은 그런 파랑들이 집중하게 되면서 침식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바로 암석 해안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만입부는 파랑의 에너지가 이제 흐트러지면서 퇴적작용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돌출되어 있는 곳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곳에 지금 이렇게 모래 같은 거는 거의 안 보이죠. 이런 아주 돌들이 튀어나와 있는 암석 해안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곳 지역과 다르게 이쪽은 우리가 쑥 들어가 있는 무슨 지역이에요? 만이죠. 이런 만 부분에는 지금 많은 퇴적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사진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수업 시간에 학습지 한번 정리 잘 해봅시다.